시간에는 입주권 특례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상황을 먼저 보시면 20년 5월에 A주택을 취득 후 계속 거주하고 계시네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에 B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셨네요. 이 승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된 시점이 25년 3월이고요. 그리고 26년 5월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고 있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라고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56조의 이 입주권 관련된 특례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는 기존 주택, 그러니까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그 첫 번째 상황을 살펴봤고 오늘 사례 두 번째에서는 두 번째 상황인데요. 기존의 주택, 즉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종전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입주권을 취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사례에서는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3년이 경과하고 3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이런 상황이십니다. 이런 상황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건이 첫 번째 상황하고는 요건이 좀 다르죠. 자, 1년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최소한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3년 내에 양도를 못하고 3년이 경과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해주지만 사후관리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후관리 규정이 첫 번째는 자,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이 완공이 되고 신축주택이 완공이 된 다음에 3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이 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양도를 하면 되느냐 하면 종전주택은 신축주택 완공 전에는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완공된 후에 만약에 종전주택을 파는 상황이라면 완공 후 3년 내에는 종전주택을 팔아라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3년 관련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정도면 재개발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주택이 준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년이 경과돼서 완공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 납세자의 어떤 사유가 아니라 이건 부득이한 사유다라고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대신에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전제니까요. 실거주를 하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공이 된 다음에 3년 안에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종전주택을 쭉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종전주택은 완공된 후에 적어도 3년 안에는 양도를 해라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자, 사례에서 이런 상황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년 5월에 종전주택 A주택을 취득을 하셨네요. 자, 1년 경과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20년 5월에서 1년이 경과했네요. 21년 12월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1년 경과 요건은 충족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는 상황인데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해도 비과세는 가능하다라고 했죠.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고 했는데 자, 사후관리 요건이 뭐냐면 상황을 봤더니 이 B주택이 준공이 된 다음에 세대 전원이 입주를 하셨대요. 여기서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준공이 된 후에 3년 안에 다 이쪽으로 이사를 가서 신축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여기서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년 안에 준공이 되자마자 바로 입주를 하셨고 거주를 하고 있으니 그 요건은 충족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종전주택은
준공이 되기 전에 양도를 해도 되고, 그리고 준공이 된 이후에 양도해도 되는데, 단 준공된 이후에는 3년 안에는 그래도 팔아라라고 했는데, 지금 한 1년 조금 지나서 파셨으니까 이 사후관리 요건도 충족을 하고 계십니다. 자, 사후관리 요건은 일단 파는 시점에서 비과세를 해주고 사후적으로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는지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 5월에 만약에 지금 26년 2월이나 뭐 예를 들어서 25년 3월에 입주를 했는데 동전주택을 25년 5월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사후관리 요건 중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라고 했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2개월밖에 거주를 안 했죠.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25년 5월에 양도하는 시점에서 비과세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분들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지 관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1년이 경과해서 B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을 하셨고 그리고 3년이 경과해서 종전주택을 양도했지만 준공하고 바로 입주를 하셨고 준공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 A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니까 비과세 요건은 두 가지가 적용이 되겠네요. 보유가 2년 이상은 하셨어야 되고 플러스 거주 2년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B주택 준공이 되면서 이주를 하셨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네, 보유 2년, 거주 2년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례의 경우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라라는 이 요건, 1년 경과 요건은 22년 2월 15일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조문이에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추가 조문은 지금 우리 사례 2번의 상황, 즉 3년이 경과해서 양도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좀 전에는 1년 경과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라라는 이 조항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종전주택을 3년이 경과해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 1년 경과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했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 1번인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한다라는 그 요건 자체가 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22년 2월 15일부터 이 조문이 들어간 거고요. 3년 내에 양도하는 상황에서는 12년 6월 29일부터 이미 1년 경과 요건이 적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 1년 경과 요건이 적용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도 1년 경과 요건 자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었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세 가지 예외 요건이 있었죠. 이 세 가지 예외 요건은 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받아서 양도하거나 아니면 신규주택 내지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1년 경과 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종전주택이 수용이 되는 상황인데 종전주택 취득일 자체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이다라는 부분이요. 이런 경우에는 이 1년 경과 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데 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 주택을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규주택 내지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1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부득이한 사유에는 뭐 취약의 사유도 있고 그리고 근무상 형편의 사유도 있고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랑 관련된 사유도 있고요. 그리고 학폭이랑 관련된 사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정리를 하자면 종전주택을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고
종전주택 양도하는 그 기한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고 3년 내인 경우에는,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이랑 관련된 그 취득 기한에 대한 제한, 1년 이상 경과,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입주권을 취득을 해라라는 이 조건이 언제부터 적용이 됐다고요? 12년 6월 29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이 상황에서는 1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 경과한 후에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이 요건이 이미 12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종전주택을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상황이면 이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해라라는 이 규정 자체가 언제 적용이 됐냐면 22년 2월 15일 개정을 통해서 추가됐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22년 2월 15일 전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1년이 되기 전에 취득을 했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을 한 걸로 봤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1년 이상 경과 요건을 원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신규 주택 내지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 시기에 대한 그 제한,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소한 1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해라 라는 부분에 대한 예외 조항, 이거는 입주권을 언제 취득을 했든 이 예외 조항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예외 조항은 첫 번째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받아서 내가 양도하거나 신규주택이나 뭐 입주권을 취득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년 경과 요건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종전주택이 수용이 되는데 내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이미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1년 경과 요건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입주권을 취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1년 경과 요건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 1년 거주는 지역이 비조정 지역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3년이 경과한 후에 3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도 비과세가는 되지만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후관리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해서 전입을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우리가 지금 1년 경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 중에 그게 있었죠.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 중에 신축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가서 전입을 해서 여기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는데 세대 구성원 중에 일부가 이런 여러 다음의 사유로 이렇게 함께 거주하지 못해도 이런 경우에도 함께 거주한 걸로 봐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유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취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근무상 형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 치료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학폭이랑 관련된 피해 학생의 전학,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사후관리에서도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이 요건이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